하고 이제 특목고에서 어떤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좀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 어머님들이 많이 오신 건가요? 중3 어머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3이 많으시네요. 중3. 뭐 고등 어머님은 안 계실 것 같고 초등 어머님 한번 있으세요? 초등. 초등은 없으세요? 오늘 그 얘기는 주로 중3 어머님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선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기 앞서 요새 좀 교육계의 화두는 상상고 문제잖아요. 그죠?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동상고하고 이제 상상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자사고 평가받는 데가 뭐 지방에도 또 몇 개 있는 것 같고, 외대국어는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평가받는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하여튼 뭐 지정 취소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무래도 거기 또 학부모들, 학생들이 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좀 하여튼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 상상고 문제는, 좀 다른 데하고 또 점수가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70점인데 상상고는 80점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되고, 그것도 뭐 현격한 어떤 점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좀 작은 점수 차이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돼서, 어쨌든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판단은 제가 뭐, 일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쉽게 폐지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특히 상상고 문제는 좀 이렇게 다른 정서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내년 총선도 있고 이런데 정치권에서 위험 부담을 걸머쥐고 총대를 메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울 텐데 그 문제 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어떤 일련의 지금 뭐 자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중3 어머님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뭐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그것이 전체적인 고교 선택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런 뭐 자사고가 재지정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좀 선택하는 게 뭐 좋을까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교 선택 문제는 결국은 대학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교 선택 문제는 대학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대 입학 정원이 대략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입학 정원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10,000명 정도 되니까 지금 수험생을 한 50만 명 정도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재수생 다 포함해서 50만 명 정도 잡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2% 정도가 10,000명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려면 상위 2% 안에 들어가야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간다. 굉장히 힘들죠. 이 대학 들어가기가. 그렇잖아요. 2%니까. 1등급이 4%잖아요. 그죠? 2%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있는 이제 인기학과가 서성환인데, 서성환 인원 합하면 대략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다 합해서 7,600명 되고, 요 인원이 대략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중경, 외시, 이화여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한 17,000명, 그죠?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원을 다 합해보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한 35,0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35,000. 35,000이니까 대략 35,000이면 50만 명에 35,000이면 몇 %예요? 7% 정도. 그러니까 7% 정도 돼야지 7%면 우리가 2등급이 11%니까, 그죠?
대략 한 1.5% 정도, 1.5등급이죠? 1.5등급, 등급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2등급이 11%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 1.5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여기를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려운 거죠. 뭐 그 밑에 또 뭐 대학들, 뭐 건국대, 뭐 동국대, 뭐 쭉 있잖아요, 또. 그런 대학조차도 굉장히 좀 들어가기 힘들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일반고가 대략 한 1,500개 정도 있어요. 1,500개. 1,500개인데 그 옆에 숫자 써놓은 걸 제가 어떤 의미에 쓴 거냐면 그냥 그 1,500개에서 문이과 그냥 통틀어서 한 학교에 4명, 그러니까 1학년 때 전교 4등까지를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그러면 6,000명이에요. 전국에. 현실적인 그냥 숫자를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만 전교 4등까지, 뭐 10등도 아니고 4등까지 계산했을 때 이게 6,000명이다. 외고는 그래도 아이들을 선발해서 뽑는 아이들이니까, 그죠? 외고 애들은 그래도 선발해서 뽑는 애들이니까 전국에 30개 외고가 있어요. 그래서 30개에서 그냥 10명씩 추려봤어요. 그럼 한 300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가 7개 있는데 여기도 그냥 10명 정도로만 그냥 썼어요. 그래서 70명.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라는 게 있어요. 자율고.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와 이제 공립고로 나눠지는데, 자율고는 뭐, 물론 이 자율고는 전국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광역 선발, 지역 선발하는 이러한 그 자율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동산고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발표한 동산고는 광역 선발이잖아요. 경기도에서만 선발을 하는 거고요. 상산고등학교는 이제 전국 선발이죠. 전국 선발에 있는 자사고는 전체 10개가 있어요. 그죠? 10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자사고, 뭐 서울 쪽에는 이 자율형 사립고들이 굉장히 많죠. 자율고등학교들이 꽤 많아요. 뭐, 거기, 뭐, 휴문고등학교라든가, 무슨 뭐, 등등 많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등학교가 전국에 15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도 그냥 한 10명씩으로만 채웠어요. 이것도 굉장히 작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500명.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 인원수가 1,600명 정도 돼요. 뭐 그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은 워낙 좀 잘하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보통 대학 진학하는 것은 뭐 좋은 학교들 많이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냥 다 잡았어요. 그 학생들은. 다 잡고 그다음에 영재고 애들은 영재고가 8개 있어요. 전국에. 그죠? 800명 정도 되는데 영재고 애들은 과학고 애들보다 더 우수한 아이들이잖아요. 800명 다 잡았어요. 그래서 이 인원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죠? 10,000명. 그러니까 이 정도 급 되는 아이들이 그나마 그 서울대 연고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렇잖아요. 뭐 많이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일반고는 4명, 뭐 그냥 뭐 자율고 10명, 뭐 이 정도 잡은 거니까 실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치열한 거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여기서 이 도표에서 우리가 보여주듯이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자사고를 간다고 해서 좋은 대학이 보장되어져 있는 건 없죠. 그나마 좀 보장되어 있는 애들, 그나마 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아이들은 영재고 애들하고요. 그죠? 영재고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잘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과학고는 예전만 그렇지는 못해도 그래도 뭐 어쨌든 과학고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이 그나마 좀 그 학교 들어가면 최소 웬만하면 그래도 그냥 스카이 정도는 간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일반고를 가건 무슨 뭐 어디를 가건 간에 그 내에서도 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영재고나 과고도 또 그 학교 가면 또 거기서 또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외고라든가 아니면 자사고 정도를 입학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매년
매년 그 한 1월 정도 되면 서울대학교의 고교별 순위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문에 쫙 나와요. 그죠? 뭐 이거는 뭐 워낙 이제 많이 봤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고등학교 1위부터 해서 쭉 보면 대부분이 자사고 특목고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이 학교를 가야지 이제 어쨌든 얘들 뭐 보면 뭐 서울예고는 그렇다고 치고 용인 그 다음에 뭐 여기 쭉 보면 다 저 뭐 서울과고 대원외고 뭐 쭉 보면 다 그런 학교들이잖아요. 뭐 상산고, 민사고, 뭐 영재, 인천영재 뭐 여기 일반고로는 여기 단대부고 있는데 그죠? 단대부고 뭐 여기 쭉 있죠. 자, 이런 학교들이죠. 이제 이건 강남 쪽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쭉 유형별로 돼 있고. 일반고 보면 뭐 이런 학교 여기서 일반고에 보면 한일고등학교는 사실은 일반고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여기는 전국 선발하는 학교잖아요, 그죠? 공주사대부고 마찬가지죠. 일반고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이건 전국 선발하는 후기고등학교예요, 그죠? 후기고 이런 학교에 속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먼저 여기 쭉 써 있는 여기 있는 학교들 일반고에서 그나마 순위권에 서울대학교 인원이 그래도 한 10여 명 보내는 학교들을 쭉 보면 대부분 강남권 학교이거나 목동이거나 아니면 분당이거나 뭐 이런 학교들이에요. 여기도 뭐 분당에 보면 낙생고등학교 13명인데 정시로 3명이 추합이 붙어서 실제 16명이에요. 네, 그 추가 합격 붙어가지고 3명이 정시로 붙은 거예요. 수시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정시가 늘어나서 16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분당 대진고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기 써 있죠. 사실은 요번 그 자사고 문제는 이렇게 되죠. 사실 분당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상산고가 폐지가 되건 뭐 동산고가 폐지가 되건 뭐 이렇게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진 못해요. 그냥 뭐 일반고 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지방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방은 워낙 이제 일반 고등학교 자체가 워낙 학력 자체가 너무나 떨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교권 학생이 수능의 최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역에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보내면 그나마 수능이나 뭐 어쨌든 내신은 조금 불리하더라도 수능이나 이런 쪽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학교에서 아주 잘하면 수시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죠. 다음에 체감 차이가 이런 뭐 분당이나 뭐 이런 목동이나 강남 이런 분위기에서 자사고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른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 일반고에 그 적혀 있는 학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뭐 강남권 이거나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교육특구에 이제 속해 있는 학교들이 여기에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10개의 전국형 자사고, 이것도 신문에 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전국형 자사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전국형 자사고에서, 외대부고 있잖아요, 외대부고. 이게 서울대가 수시로 37, 그 다음에 정시가 36.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이 정도 보내서 이제 그 자사고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수시가 49명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정시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학교 운영적 측면에 보면 사실은 하나고가 그러니까 수치로는 이렇지만 하나고가 훨씬 더 재학생 위주로 많이 보낸 거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관심 있는 학교가 이제 민사고도 있는데 민사고하고 어떤 어머님들은 용인외고하고 수치로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곤란해요.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민사고는 10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외대부고는 한 300명 정도 되니까 실제 이제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 거죠. 상산고등학교는 의외로 보면 이게 좀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시로는 그래도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13명뿐이 못 보낸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정시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재수생이 엄청나게
어쨌든 성과를 내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대국어도 여기 36명 이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재수생이, 물론 그 현역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여기 재수생들도 많이 채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국,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보면, 분당 지역에서 보면 관심 있는 학교가 외대부고, 그죠? 상상고, 민사고, 여기 한 3개 정도가 좀 압축적으로 관심 있는 학교예요. 자사고 중에는. 물론 개 중에 이 밑에 있는 학교들도 보내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 사견이에요. 사견인데, 저는 김천고나 뭐 이런 학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학교. 이 학교 보낼 거면 그냥 낙생고 보내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기숙사비 이렇게 부담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지방에 혼자 내보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 아이가 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보충을 좀 받으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지방에 가 있으면 그걸 보충받을 수 있는 길은 학교에서 받거나 아니면 다 인터넷으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입시 실적도 이 아이들을 다 전국에서 모집한 아이들인데 실제 뭐 이렇게 성과를 보면 그냥 뭐 낙생 정도의 성과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봐서, 학교 분위기는 물론 여기가 낙생보단 높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전국 선발이고 그 다음에 낙생은 그냥 뺑뺑이로 들어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걸로 비교해 보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상산고등학교도 이게 정시형 학교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인원들 보면 사실은 재수생들이 좀 많이 채우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상산고등학교가 대외적으로는 뭐 의대를 많이 보낸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의대가 뭐 거의 그 교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00 몇 명인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50명 전후 아닐까요? 왜냐하면 동시 합격, 보통 의대 붙는 애들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막 다 붙어요. 그럼 다 이게 세그덕력 카운트 해가지고 세면 실제 그 현역들이 간 인원을 보면 하겠죠. 그렇게 보면 실제 제가 보기에 때 전국 자사고라고 얘기했을 때는 최소한 그냥 여기 정도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분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자사고를 꼭 보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이렇게 막 기숙학교를 너무, 어머님들이 기숙학교를 보내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숨겨진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여가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요 학교 정도는 그냥 보내셔도 무방한데 굳이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또 재수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외고는 뭐 전체적으로 올해 입시 그 성과를 보면 여전히 경기 외고가 좀 압도적이긴 한데, 우리 지역에 좀 관심 있는 학교가 좀 성남외고도 많이 보내는 편이잖아요. 외고 생각하면 성남외고도 많이 성남외고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성남외고도 많이 올라갔고, 과천외고가 작년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재작년에 안 좋았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고는 뭐 예년에보다는 외고에 대한 선호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점점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이 문과 어학 계열에서 좀 뭔가 좀 해보겠다는 아이들은 좀 그래도 외고를 많이 아직도 합니다. 근데 전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출신 아이들도 이제 성남외고나 뭐 경기외고나 이렇게 가는데, 진짜 어학에 대해서 흥미가 좀, 그러니까 어학을 좀 잘하는 학생 있죠? 뭐 흥미는 뭐 둘째 치고 하여튼 공부라는 게 흥미로 하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냥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외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 있고, 아이가 좀 그걸 즐겨 할 줄 알아야지 아이들이 가서 힘들어 하지 않아요. 워낙 이게 외국어 전문교과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 희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희수가 많은데
그냥 이 외국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은 굉장히 아주 지옥 같죠. 내신 성적도 되게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외고를 간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학교 분위기만 그냥 좋은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모집해서 뽑은 아이들이니까 학교 분위기는 좋은데, 예, 학교 분위기만 좋은 거지, 내신도 별로 득을 볼 게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 분위기이죠. 학교 분위기에 의한 어떤 시너지 효과고, 그 속에서 좀 잘하면 학교의 후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신 성적이 좀 좋으면 어쨌든 많이 뽑아주니까, 일반고보다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집단에서도. 그렇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아까 했듯이 외국어나 이러한 외국어 영역에 대해서 아이가 별로 흥미가 없거나, 이런 자질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은 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그 대해서 성적도 별로 안 좋고 결국은 정시 준비하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정시도 사실은 불리해요. 학교에서는 외국어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과목에 수학을 많이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교과가 더 많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이 혼자 또 막 더 시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요. 외국어 잘하고 이러면 이 학교도 굉장히 좋죠.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아이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1학년 아이들이거나 2학년도 그렇고 특히 1학년 아이들은 정시보다는 다 수시로 어떻게든지 대학을 가보려고 해요. 아이들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정시로 가기에는 정시가 자신이 없는 거죠. 아이가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러니까 수능 봐서 대학 간다? 이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확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1학년 때는 수시로 내신 성적 잘 챙기고 비교과 활동 챙겨가지고 해보려고 막 노력은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학교 눈높이가 있잖아요. 물론 이 학교에서 그냥 좀 눈높이를 낮추면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아요. 그죠? 눈높이를 좀 낮추면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은데 또 외고 정도 가는 아이가 이렇게 눈높이가 낮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재수를 하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오죠. 이 표는 분당 지역에 대한 서울대 실적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요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학교에서 이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수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정치예요. 근데 아마 거의 한 98%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학교가 낙생고등학교죠. 낙생고등학교 서울대 15명을 보냈는데요. 16명을 보냈는데 2019년도죠. 2018년도 거고 수시로 7명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수시 7명에 서울대 의대가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시 7명이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7명 보내면 굉장히 많이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면 전국의 일반고 순위에서도 거의 상위 랭킹이잖아요. 지금 분당 지역에서 서울대 의대를 작년에 보낸 게 총 7명이에요. 전체 7명 중에서 낙생고가 3명이에요. 낙생고 3명. 어디냐면 서울대 의대를 보낸 학교가 분당고, 분당대진고, 중앙고, 그 다음에 불곡고도 1명 있어요. 나머지 학교는 다 지금 제가 부르는 학교는 다 한 명씩이에요. 서울대 1명씩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치대를 1명을 보냈어요. 순회고에서. 순회고 전교 1등. 여자아이죠. 여자아이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서울대 치대를 갔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서울대 치대까지 하면 8명을 보낸 거예요. 분당에서. 작년에 이제 보낸 게. 어쨌거나 이제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낙생고를 그냥 의도치 않게 거기로 배정된 애 빼고는 기본적으로 낙생고는 지원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을 해요. 빡세게 한번 거기서 하겠다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자사고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시험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은 당연하고요. 뭐 다른 과목들도 꽤 어렵게 출제를 해요. 제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일부러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요 대학들은 그 성적을 등급으로만 보지 않아요. 야, 얘가 1등급이네? 뭐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거기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다시 넣어요. 그래서 그걸 Z점수로 바꿔요. 그래서 실제 그 학교 위치에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다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Z점수로 다 바꿔내요. 뭐 연대도 그렇고 다 서울대도 그래요. 다 바꿔내요. 그러면 Z점수라는 건 뭐냐면 어머님들 그 고등학교 때 통계 간단하게 배우신 적 있잖아요. 거기 보면 Z점수는 자기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 점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표준편차, 그 학교의 과목 표준편차로 나눠요. 그게 Z값이거든요. 근데 그 Z값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크면 클수록 상위권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Z값이 커지려면 뭐가 작아야 돼요? 평균이 낮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90점 맞았는데 평균 점수는 50점이야. 그 학교 점수가. 그럼 Z값은 엄청 올라가겠죠. 표준편차는 일반고 고등학교는 거의 비슷해요. 물론 낙생고등학교 표준편차를 보면 좀 일반고보다 더 작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아이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은 이제 Z값이 이렇게 그 표준 편차를 봐도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사고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표준 편차는 거의 대부분 20 정도의 전후예요. 일반적인 학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에 있어서의 표준 편차는 대략 20 전후예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시험도 표준 편차는 과목별로 거의 대부분이 20 전후예요. 그래서 수능 점수에서 그 표준 점수로 바꿀 때,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꿀 때 곱하기 20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거의 대부분이 20 전후거든요. 시험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사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과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뭐 4, 7 이래요. 외대부고 있잖아요. 외대부고도 표준 편차 이렇게 찾아보면 뭐 한 자리 숫자가 많아요. 7, 8 다 그래요. 특목고나 이런 데는 오밀조밀 물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등급 툭 떨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급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등급은 어쨌든 인원수에 따라서 퍼센트로 나눈 거니까. 그걸 다 그러니까 Z값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이게 이 학교가 특목인지 자사인지 이런 것들을, 그거 보면 알아요. 그 학교 이름 안 다 지워도 딱 보면 표준 편차가 한 자릿수야. 이게 무슨 학교지? 보면 다 특목 자사고예요,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낙생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점수 높이, 어쨌든 어려운 시험에도 잘 받는 애들은 좋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 피를 보는 아이들도 있죠. 어정쩡한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곤두발질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학교 분위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수학은 되게 어렵게 내고요. 그리고 수학은 어떠냐면 학교에서 그 프린트를 줘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줘요. 그러니까 프린트 내용은 주로 그 수능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수능 모의 평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수능 기출, 1학년이건 2학년이건 다 그런 걸 그냥 시험지를 내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지 학교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 문제까지 다 풀어요. 어려운 문제.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 위주로 이제 줘요. 프린트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좀 변형해서 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거기선 또 하나도 안 내요. 엉뚱한 데서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좀 다른 학교 애들보다는 굉장히 그냥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많이 풀어요, 아이들이. 학교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들도 그냥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 그 수능 성적 고3에 올라가서 수능 성적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뭐 이 학교도 그러니까 이 학교도 낙생고등학교도 정시가 더 많아요 사실은 수시보다 그래도 뭐 수시도 엄청난 하여튼 그거를 발휘했죠. 늘 푸른고도 작년에 이어서 그래도 여전히 좀 유의미한 성적을 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성적을 내고 있고 분당 대진고죠. 분당 대진고도 어쨌든 분당 지역에서는 일부 학생들한테는 기피 학교이기도 하고, 그죠? 또 선호 학교이기도 해요, 그죠?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좀 어정쩡한 아이들은 좀 이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좀 또 웬만큼 좀 하는 아이들은 대진고 쪽에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이 학교도. 어쨌든 근데 대진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죠? 매년 보면 수시는 한 3명 정도? 2~3명 이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시가 주로 많죠. 이때도 뭐 이때는 좀 요 작년에는 좀 인원이 좀 되게 적었는데 얘기는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대진고등학교는 계속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얘기가 저것 때문에 뭐 의대 쪽으로 좀 많이 아이들이 빠져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또 매년 그런 학교. 그 다음에 영덕여고도 이 학교도 굉장히 좀 기피 학교이긴 하죠. 그죠? 어머님들이 기피한 이유는 여학생들끼리만 모여 있어서 내신 따기 진짜 힘들다 저기 좀 너무 빡빡하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또 잘 안 가려고 하죠. 여고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영동여고도 매년 유의미한 성적을 내고 있어요. 영동여고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여기 입시, 뭐라 그러죠? 입학, 영동여고에서 입학 관련, 선생님을 뵌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립학교잖아요, 저기도. 그러니까 대학을 좀 많이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좀 한다는 거죠. 우리 학교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 만나서 학교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있다. 열심히 가리키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분당 지역에 아이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학교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이게 좀 계속 미달 사태죠.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도 미달이에요. 낙생고등학교 집어넣으면 아마 될 거예요. 됩니다. 기피 학교예요. 여기도 미달이에요, 미달. 그 다음에 영동여고 미달이더라고요. 여기도 뭐 좀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일지망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학교도 그렇고, 중앙고는 이제 수시만 나와 있고 정시는 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곡고등학교도 좀 올해 유의미한 숫자 내고 있고. 근데 분당 지역은 어쨌든, 좀 약간 그래도 이제 계속 유의미한 숫자를 내는 좀, 뭐라 그러죠? 좀 센 학교들은 낙생, 그죠? 대진, 그 다음에 영덕, 중앙, 서연이 좀 빠졌는데요. 서연은 전년도에는 좀 입시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좀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공개로 전환한 것 같은데 서연고 2명 수시로 간 거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걸로 보면 서연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는 11명 보냈거든요. 신문에도 막 나오고 이랬었어요. 근데 올해는 또 막 2명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여기 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성과가 학교의 노력보다는 얼마만큼 자질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처음부터 배치가 됐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차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뭐 용인도 마찬가지고 상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 뭐 어쨌든 처음부터 애들이 좋은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 입시 성과가 나오는 거지. 뭐 거기 선생님들은 아주 훌륭하고 여기 선생님들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당 지역도 뭐 서연고등학교 이렇게 사례를 보면 그 전년도에는 뭐 7명 수시로 7명 보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 서연이었어 그랬는데 올해는 또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로 보면 어쨌든 그 해에 어떤 아이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매년 이렇게 유의미한 성적을 내는 학교들은 그럼 뭐냐? 어쨌든 그 학교를 지원하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상위권 아이들이 그런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 힘들다 그리고
그 학교 되게 힘든지 알면서도 이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대진도 마찬가지고. 대진고등학교는 수학, 다른 과목은 제가 좀 정확치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대진고등학교는 낙생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요. 낙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프린트를 주는데 프린트해서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진은 교재를 뭐를 쓰냐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교재가 보통 다른 학교 같으면 그냥 올림푸스 또는 올림푸스 평가 문제집 요 정도 쓰거든요. 근데 대진고등학교는 부교재가 올림푸스 고난도예요.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게 올림푸스 고난도. 그 올림푸스 고난도는 올림푸스 시리즈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게 그냥 학교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 교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요. 내신 준비를 하는데, 대진고등학교는 그나마 학교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걸 좀 변형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대진고등학교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실제. 그런데 그 학생 애들은 그래도 평균 점수를 보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평균 점수가 꽤 높거든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교 시험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애들 점수는 높아. 근데 그 이유는 학교 그냥 부교재 내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덕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영덕도 그냥 주로 학교 프린트에서 좀 많이 내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분당 지역에 학교들이, 아까 얘기했던 낙생, 뭐 대진, 영덕, 중앙, 그다음에 서현, 그리고 뭐 분당고등학교 있잖아요. 분당고도 좀 어머님들이 요새 좀 이렇게 그냥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센 것 같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서영고등학교가 그렇지 않나요? 서영고등학교가 아주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약한 것 같지도 않아. 그죠? 분위기로 보면 그냥 이렇게 그 정도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정쩡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인 일반고의 분은 이렇게 됩니다. 수지는 제가 안 하고요. 자, 우리가 고교 선택에서는, 고교 선택의 기준이죠. 고교 선택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어머님들이 고교 선택을 할 때. 내신 관리가 유리하냐? 내신 관리가 유리하냐? 아니면, 비교과, 뭐 학생부 관리, 요새 수시간 많다고 그러니까 비교과, 학생부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주냐?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뭐 정시 이런 것들도 잘 보장을 해주냐? 이 학교에서.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가 좋냐, 뭐 이런 것들.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긴 한데, 이 4가지 항목에서 일반고가 유리한 거는 첫 번째 외에는 없어요. 아니, 일반고가 유리한 거는 첫 번째 외에는 없어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가 유리한 건 첫 번째. 내신이 그나마 자사고보다는 내신을 그나마 따기가 그나마 수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당에 있는 일반고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서 뭐 전교권에서 노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좀 그래도 유리하다는 것 뿐이죠.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특목고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이 비중이. 아무리 요새 뭐 수시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 받쳐줘야지 무슨 뭐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신 성적이 받쳐줘야지. 특히 물론 이런 건 있죠. 뭐 외대부고에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서 한 6등급 맞아요. 5등급, 6등급. 그러면 뭐 중간 이하잖아요. 5등급, 6등급 맞아도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 중하위권 대학은 수시 전형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뽑아줄걸요? 뽑아줄 것 같아요. 외대부고니까 애가. 학교 후광이 외대부고니까 그 학교에서 6등급, 7등급 되면 서울에 있는 그중 한 중하위권 대학들 있죠. 제가 이제 어느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학교는 아마 수시로 넣으면 뽑아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대부고를 갈 정도의 아이면 중학교 때 어떤 아이예요? 완전 정규권 애잖아요. 거의 정규권 애가 이제 간 건데 그 아이가 뭐 그 학교 가가지고 그런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 가려고 그 내신 성적 가지고 그 대학 가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학 안 가죠, 그 아이는. 그러니까 당연히 재수를 선택할 거고요. 이제 어떻게든지 정시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재수를 불사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학교를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명한 거는 모든 특목이나 자사고가 이 항목 중에서 내신을 빼고는 다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무슨 학교 평가 안 한다고 하지만 학교 평가를 왜 안 해요? 다 하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교과 역량 외에 어떤 기본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물 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실도가 1등급이라는 거예요. 1등급이라는 건 낮은 게 아닙니다. 1등, 우리가 그냥 성적으로 얘기하는 1등급, 2등급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도가 1등급, 그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무지무지 성실한 애들. 이 얘기가 1등급이에요. 지금 제가 표시한 거는. 그 다음에 이 Y축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 등급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창의력하고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좀 두뇌가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를 막 갖다 들이밀어도 잘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풀어내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딱 풀면 머리가 정지돼서 별표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고요. 별표. 이건 물어봐야지.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애들하고 어려운 문제를 딱 갖다 들이밀어도 어쨌든지 좀 풀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답 안 보려고 하고 막 답 가르쳐 주려면 신경질 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그게 1등급인 아이, 잘하는 아이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게 떨어지는 아이들을 제가 표시한 겁니다. 여기서 A그룹 아이는 성실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도 굉장히 추출한 애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뭐 A등급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아이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얘가 뭐 자사고를 가건 뭐 일반고에 가 있건 뭐 어디를 가 있건 간에 얘가 뭐 어느 고등학교를 가 있건 간에 이 아이는 아마 자기 역량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님 이런 우리 아이가 이 아이다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꼭 뭐 자사고를 꼭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자사고를 꼭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도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아이는 자기 역할을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이런 아이들 중에서 의대를 생각하는 어머님들 의대를 생각한다면 요 A그룹인데 의대다 우리 아이가 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일반고를 보낼 것 같아요. 일반고를 훨씬 유리해요. 추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추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서울대 가장 좋은 건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분당 통계 얘기했잖아요. 7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추천 전형도 있고 일반 전형도 있어요. 물론 어떤 아이는 약간 내신이 좀 불리하면 추천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서울대도 있고 카톨릭대도 있잖아요. 그죠? 카대도 한 명 추천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크죠. 카톨릭 의대 그러니까 뭐 카톨릭 빅3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부류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면 그냥 일반고를 가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일반고 가시는 게 유리할 거고. 일반고도 글쎄요, 우리 아이가 이 아이라고 확신이 들면 꼭 뭐 예를 들어서 낙생고 같은 그런 좀 빡세지 않은데 그런 빡센데 안 보내셔도 될 거예요. 어차피 이 아이는 다른 데 어디 있건 간에 잘 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B 아이예요. B. 그죠? 의외로 많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성실해요. 성실한데 성실한 걸 가지고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모습을 보면 성실한 걸 가지고 정교권인 거죠. 정교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걸 가지고 그냥 정교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성적으로 보면 정교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교만 뭐 1등에서부터 5등 사이에 아주 이제 정교권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사실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응용력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응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려운 시험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폭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기복이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B그룹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자사고에 보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학교도 일반고 같은 경우도 분당에서 보면 이런 아이들은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아요. 낙생이나 이런 쪽은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차라리 좀 그냥 일반고 있잖아요.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고. 근데 집 근처가 이제 낙생고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집 근처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들을 그냥 보내시면 돼요. 오히려 그게 나을 거예요, 아마. 애가 성실해서 아마 뭐 열심히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센 학교에 가면요, 그걸 감당을 못 해요.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그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한 뭐 2하고 3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다가, 그럴 확률이 커요. 2, 3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중학교 때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교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냥 이렇게 내신은 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고3 되면 수시 6장은 다 논술로 채워버리고, 6논술이라고 그러잖아요. 6장, 6논술로 다 채워버리고 정시로 가는 거죠. 아, 수능 봐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중에 또 이렇게 좀, 그래도 너무 좀 세지 않은, 뭐 분당은 좀 다 어렵기는 해요. 어느 고등학교는 다 뭐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거기서 또 어쨌든 버텨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 중에, 의외로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중에 보면 B그룹 아이들 중에 그러면 그나마 이제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내신보다도 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학을 갈 때 내신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들도 그러니까 학교를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센 학교 쪽으로 잡기보다는 이런 아이들은 조금 좀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좀 그런 아이들은 학교를 좀 그냥 적당한 학교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C그룹 아이들도 되게 많죠. 요 아이들도 많은데, 요 아이들은 아주 머리는 영특해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아주 금방금방 하는데, 문제는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적고,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이렇게 좀 엄마 몰래 항상 뭔가 하여튼 게임에 몰두해 있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만 잠깐 하는데, 그죠? 시험 기간에 잠깐 하는데, 점수는 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C그룹 아이들인데,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게 그냥 다 등급평가를 A, B, C 이렇게 하니까, 다 그냥 뭐, 시험 때 잠깐 하는데도 다 A야, 애가. 뭐 이렇게 주요 과목이 그래도 그냥 웬만큼 봐요 다. 근데 그런 애들인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학습량이 많아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게 머리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머리가 좋으면 하여튼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도움이 어쨌든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이 아이들은 사람이 습성이라는 게 갑자기 애가 중학교 때 막 이랬던 애가 고등학교 때 가서 막 애가 막 갑자기 막 뭔가 변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더 이제 막 그런 쪽으로 그냥 가서 막 휩쓸리는 아이들이잖아요. 워낙 이제 게으른 데다가 그냥 자기 머리만 믿고 그냥 조금 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꽤 이제 오래된 아이인데 내가 얘 얘기는 계속 하는데 이런 아이가 꼭 있었어요. C아이예요, C아이. 학교는 서영고등학교 다녔는데 얘는 시험 전날에도 PC방에 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맨날 걔 찾으러 다녀요. 시험 전날에도 PC방에 가 있어요. 애들하고 일찍 끝나니까 또 한 2시간 놀다가 이제 집에 가서 하거나 이제 그 필코 치면 계속해요. 하여튼 그런 애인데, 얘를 수업해보면 머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의 좀 공통점 중에는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거 가르쳐 보면 경우의 수 찾는 거 있어요. 경우의 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확률 통계에서 그 확률 문제 있죠. 확률 문제. 확률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요. 아주 그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감탄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애가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기본적인 학습 시간이 없어요. 학습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어머님이 얘를 어디다 보내려고 했냐면 일본 대학 있죠. 그 당시에 일본 대학 뭐 유학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원래 방향을 잡으셨다가 그때 일본에 그 지진 나서 그 방사능 오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한번 그때 고시기예요, 고시기. 그 애가 그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야. 그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 맞아요. 그때 하여튼 그래서 얘는 그래도 그거라도 그쪽 보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거 준비를 조금 했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가 재수를 해가지고 엄마가 기숙 학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남양주에 있는 하여튼 기숙학원에 보내가지고 거기는 이제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헤드폰 다 뽑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뺏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거기서 1년 딱 해가지고 서울대 갔잖아요. 그 서울대 수리과학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류 애들 있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뺀질뺀질거리고 이제 이런 애들 많아요, 진짜로. 이렇게 특히 분당권에는 많아요, 이런 애들이. 요 애들은 그냥 얘네들이 일반고 보내면 더 늘어져요, 애들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야말로 진짜로 저는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자사고나 아니면 센 학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냥 그래야지만이 그 아이가 그냥 좀 그나마 정시라도 볼 수 있어요. 정시, 수능 이런 것들 좀 분위기 봐서 이렇게 하거든. 요 아이들 완전히 B하고는 좀 대비되죠. B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아이가 못 버텨요. 근데 이런 애들은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하여튼 좀 빡센 그런 울타리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어쨌든 거기서 또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고 아이들은 이쪽으로 좀 보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F 그룹 아이들도 많죠. 여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내신 성적 정도로 보면 대략 요새 중학생이 몇 명인가요? 한 학교마다 한 300명 정도 되나요? 300명 정도 되면 여기가 지금 한 3등급 정도 된다라고 봤으니까 3등급 내지는 4등급이니까 한 300명 기준으로 해서 전교 한 70등에서 100등 정도 하는 아이들, 그죠? 전교 한 70등에서 한 100등 정도 하는데 성적으로 보면 전교 등수는 잘 모르시죠? 요새 안 나오니까, 그죠? 잘 모르시긴 한데 하여튼 뭐 70등에서 한 100등 정도 사이 300명 중에서 그 정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능력은 조금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좀 그냥 게을러서 좀 그런 거고 아주 샤프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좀 그래도 그냥 이런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뭐 B가 이렇게 있어서 자사고나 이런 쪽은 힘들 거예요 아마. B, C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사고나 이런 쪽은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이런 우리 자녀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센 학교 보내세요. 센 학교 보내세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내신으로 대학 갈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내신으로 대학 갈 아이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좀 센 분위기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여기 G그룹 아이들은 어떠냐면 아까 똑같죠. 조건은 전교 한 80등에서 한 100등 정도 하는데 300명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능력치로 보면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좀 그렇진 않아요. 요런 아이들은 G그룹 아이들은 오히려 이 아이들은 아마 내신하고 수능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아까 여기 F그룹 아이들은 내신보다는 그래도 수능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점수가 그나마 좀 난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정시형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차피 이게 수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시로 그냥 가야 된다. 그리고 정시도 요번에 발표난 거 보면 모든 대학들, 주요 대학들 30% 맞추라고 또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요 아이들은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요 아이들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비슷해요, 아이가.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제 비슷한 그룹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룹 아이들이니까 요 그룹 아이는 그냥 전략으로 봤을 때 센 학교 가면 내신도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바닥을 막 깔게 되니까 요 아이들도 요 아이들, G그룹 아이들은 그냥 쉬운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 성적하고 수능 능력치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한 요 정도 되면 그냥 쉬운 학교로 가서 그래도 분당 지역은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전체적인 어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자체가 아주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그룹 아이들도 방향을 잡으면 얼마든지 대학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수도권 주변에 그래도 학교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능 최저를 좀 맞추면서 내신 성적 들어가는 학교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적성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그룹 아이는 당연해요. 이거는 실제 성실도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그룹 아이도 내신 성적은 그나마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한 50위권 이내 이렇게 있는 아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막 하면 굉장히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이 아이의 특징은 내신 성적이라는 건 그냥 성실도 부분에 좀 비례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내신 성적은 좀 그나마 좀 잡히는데 수능 보면 굉장히 좀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차피 좀 내신 쪽을 좀 많이 미는 게 더 중요해서 이 그룹 아이들은 절대로 센 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도. 그러니까 성실한데 좀 능력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아마 이 판단이 지금은 좀 잘 안 될 거예요.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보통 중학교 때 A 맞는 비율이 제가 매번 설명했다 A 맞는 비율이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30% 정도 되거든요. 90점 이상 맞는 게 30%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시험에서 90점 이상 맞는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낙생 고등학교 이런 데는 1점 몇 %예요.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도 다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3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등급 얘기하지 말고 그냥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의 비중을 보면 대략 30% 정도 돼요. 어느 과목이건 간에.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40% 육박하더라고요. 분당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잖아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들 한번 이렇게 쭉 서치해보면 그 좀 주요 고등학교들 있죠. 주요 고등학교들은 대부분이 한 자릿수예요. 보통 뭐 낙생 같은 경우에는 뭐 1점 몇 퍼센트 정도 되고요.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도 보통 뭐 한 5%, 뭐 6% 정도뿐이 안 돼요. 9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의 빈도수를 보면. 그리고 학교, 뭐 순회고등학교 이런 데도, 순회고등학교도 좀 어렵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 학교들 같은 경우들도 뭐 한 자릿수예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따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운 학교에 있어서는. 그런데 또 학교별로 보면 어머님들 한번 꼭 들어가서 보세요.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보면 학교별로 A등급의 비율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과목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그 학교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냥 평균치로 좀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뭐 90점 이상자도 뭐 한 10몇 %, 되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자들도 뭐 한 뭐 10몇 % 되고, 뭐 20몇 % 되고,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좀 무난하죠. 좀 아이들이. 이런, 여기 2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실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버틸만 하죠. 그런 쪽에서 좀 가능성을 좀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요 D그룹이에요. D그룹을 제가 좀 맨 마지막에 하는데,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실도 면이나 어떤 능력치 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상위 그룹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최상위권에 이렇게 A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D그룹 아이들이 섞여져 있어요. 참 저기가 어렵죠. 사실은 저희가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저 B그룹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학교 분위기 좋은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B그룹 아이들도 그냥 분위기 좋은 쪽으로 해서 의외로 참 그 분당 지역에서 내신 따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건 간에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내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아마 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내신에 대해서 요 애들 있잖아요. 요 BCD 애들이 내신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를 가질 거다라는 어떠한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은 그다지 높진 않아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실제 그래요. 아마 그게 고3까지 가면 그게 아마 현실일 거예요. 여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그룹 아이들이 이 중에서 뭐 일부분 정도가 좀 이렇게 내신에 있어서도 좀 좋은 결과를 갖고 이러는 것 뿐이지 여기 그룹 전체가 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D그룹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아이하고 좀 잘 생각을 해봐서 아이가 좀 약간 능력치가 좀 있는 아이고 학교 분위기를 좀 분위기를 좀 잘 타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센 학교 쪽을 좀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것에 이렇게 무너지는 좀 멘탈이 좀 약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안 되면 그냥 금방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히려 D그룹이라 하더라도 그냥 좀 그나마 좀 무난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얘기는 그냥 제가 여태까지 그냥 경험 삼아 아이들을 좀 보면서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좀 자녀분들은 어머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러한 좀 기준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고요. 저희 학원에 처음 오셔서 혹시 저희 학원 상담 받기